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중국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 오늘도 약간 잡담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변증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모순을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모순을 변증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말. 비판을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말하냐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비판적 사고 이런 말도 쓰는데,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런 사람들은 약간 외부에서 내려지는 명령이나 정보 같은 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니까 잘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장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통제하기가 쉽고 순수하죠. 그 반면에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군주적인 면모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모든 백성들이 다 군주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참 민주주의가 그것입니다.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는 좀 한 100쪽이 더 넘는 글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끊어서 읽고 있고, 오늘 두 번째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혁명 전쟁 하겠습니다. 1924년부터 시작된 중국 혁명 전쟁은 이미 두 단계, 1924에서 1927년의 단계와 1927부터 1936년 단계를 거쳐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항일 민족 혁명 전의 단계가 시작된다. 이 세 단계의 혁명 전쟁은 중국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그의 정당인 중국 공산당이 영도에 왔으며 영도에 나갈 것이다. 중국 혁명 전쟁에 있어서 주요 적은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이다. 이 논문은 전에 했던 모순론이라는 논문이 있잖아요. 그 명작이죠. 그 주요 저작의 예비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부르주아지는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는 혁명 전쟁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들의 사리 사욕과 정치 경제적 자립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중국 혁명 전쟁을 철저한 승리의 길로 영도하려고 하지 않으며 영도할 수도 없다. 중국의 농민 대중과 도시 소부르주아지 대중은 혁명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며 전쟁의 철저한 승리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들은 혁명 전쟁의 주력군이다. 그러나 그들의 소생산자적 특성이 그들의 정치적 시야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부분의 실업자 대중은 무정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전쟁의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미 정치 무대에 진출한 시대에 있어서 중국 혁명전쟁을 지도할 책임은 중국 공산당의 어깨에 쥐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그 어떤 혁명전쟁이든지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당의 지도가 없거나 그 지도를 어긴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그것은 식민지인 중국 사회의 각 계층과 각 정치 집단 중에서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당만이 협의성과 사리사욕이 없고 원대한 정치적 감각과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선진적 프롤레타리아트 및 그 정당의 경험을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의 위협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당만이 농민과 도시 소부르주아지 및 부르주아지를 지도하여 농민 및 소부르주아지의 협의성과 실업자 대중의 반대성을 극복하고 부르주아지의 동요와 불철저성을 극복함으로써 공산당이 자기의 정책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면 혁명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1924에서 1927년의 혁명전쟁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중국 민족 부르주아지 및 그 정당에 대한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및 그 정당의 정치적 영향과 정치적 합작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혁명과 전쟁이 기묘한 시점에 우선 대부르주아지가 배반하였기 때문에 혁명 대열 내의 기회주의자들이 자진하여 혁명의 지도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 혁명 전쟁은 실패하고 말았다. 192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토지혁명 전쟁은 새로운 상황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전쟁에서는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대부르주아지와 대지주와의 동맹도 우리의 적이다. 민족 부르주아지는 대부르주아지의 뒤를 따랐다. 이 혁명 전쟁을 영도할 사람은 오직 공산당뿐이며 공산당은 혁명 전쟁에 대한 절대적인 영도권을 이미 확립하였다. 공산당의 이러한 영도권이 혁명 전쟁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조건이었다. 공산당의 이러한 절대적인 영도가 없이는 혁명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혁명 전쟁을 영용하고 결연하게 영도하였으며 기나긴 15년의 세월에 걸쳐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이 창건하면서 1936년 모택동이 이 글을 쓸 때까지가 15주년이었다. 공산당은 인민의 벗으로서 항상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의 방을 위하여 혁명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전 인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땀 흘려 분투한 역정과 수십만의 영용한 당원들과 수많은 영용한 간부들의 피와 생명으로서 전 민족 수억만 인민들 속에서 위대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역사적 성과는 오늘날 민족의 이 침입하고 있는 긴급한 시점에 처한 중국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이 조건이란 대다수 인민의 신임을 받는 오랜 시련을 거쳐 인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있다는 그것이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는 말은 다른 어떠한 정당이 하는 말보다 인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15년에 걸친 피땀 흘린 투쟁이 없었다면 이 새로운 망국의 위험을 만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혁명전쟁 과정에서 진독수는 본래 북경대학 교수로서 잡지 신청년을 편집하여 유명해진 사람이다. 진독수는 중국 공산당 창건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오사운동 시기 그의 명성으로 그는 당 창건 초기에 총서기가 되었다. 1924에서 27년 혁명의 마지막 시기에 진독수를 대표로 하는 당내의 우경 사상은 투항주의 노선을 형성하였다. 당시의 투항주의 분자들은 농민 대중 및 도시 소부르주아지 중부르주아지에 대한 영도권을 자진 포기하였으며 더욱이 무장력에 대한 영도권을 포기함으로써 그때의 혁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였다. 1927년 혁명이 실패한 후 진독수 및 기타의 일반 투항주의자들은 혁명의 전도에 비관실망하여 취소주의자로 전락되고 트로츠키주의적인 반동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트로츠키 분자들과 야합하여 반당적인 분파를 결성하였다. 진독수의 우경 기회주의에 관하여서는 모택동 선집 1권과 2권에 수록되어 있다. 진독수는 1925년 11월 출당을 당하여 1942년에 사망하였다. 진독수 우경 기회주의와 리립산 좌경 기회주의가 범한 두 가지 오류 외 리립산 좌경 기회주의는 1930년 6월 이후 약 4개월간 존재하였다.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주요 지도자 리립삼을 대표로 한 리립선 좌경 기회주의자를 말하며 이것은 보통 입삼 노선이라고 한다. 이 입삼 노선의 특징은
당의 제6차 전국대표대회의 방안을 위반하고 혁명은 대중적 역량의 준비가 요구되며 혁명의 발전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장기간에 걸쳐 주요한 주의력을 농촌 근거지의 창설에 돌리며 농촌으로서 도시를 포위하며 근거지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혁명의 악량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모택동의 사상을 소위 매우 그릇된 농민의식의 지방적 관념 및 보수적 관념이라고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즉시 봉기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리립삼은 이러한 그릇된 노선으로부터 출발하여 즉시 전국의 각 중심적 도시에서 무장 봉기를 조직하려는 모험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입삼 노선은 세계혁명의 불균형성을 부인하고 중국혁명의 총폭발은 필연코 세계혁명의 총폭발을 일으키게 되며 중국혁명은 반드시 세계혁명의 총폭발 중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입삼 노선은 중국 부르주아지 민주주의 혁명의 장기성을 부인하고 한 개의 성은 수개 성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하기 시작한 것은 사회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때에 맞지 않는 약간의 좌경적인 모험 정책을 규정하였다. 모택동은 이 그릇된 노선을 반대하였으며 전당의 많은 간부 및 당원들도 이 노선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입삼도 1930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 전체 회의에서 당내에 지적된 오류를 인정하였으며 뒤이어 당중앙의 지도적 지위로부터 물러났다. 그 후 입삼이 장기간에 걸쳐 자기의 그릇된 관점을 시정하였기 때문에 당 제7차 전국대표 대회는 그를 중앙위원으로 선출하였다. 나중에 리립삼 씨는 그 문화혁명 때 희생당합니다. 리립삼 차경 기회주의가 범한 두 가지 오류 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였다. 그 하나는 1931에서 1934년의 좌경 기회주의였다. 1930년 9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 전체회의 및 그 후 한 시기에 있어서의 당중앙은 입삼 노선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제6기 3차 전원회의 이후 진소, 왕명, 진방엄, 박고을 비롯한 혁명투쟁을 경험하지 못한 당내의 일부 사람은 중앙의 조치에 반발하였다. 그들은 당시에 발표한 두 갈래 노선은 중국 공산당을 더욱 볼셰비키화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당시 당내의 주요한 위험은 자경 기회주의가 아니라 소위 우경 기회주의라고 특히 강조하면서 입삼 노선을 우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자기들의 미천으로 삼았다. 그들은 새로운 형태에서 입삼 노선 및 기타의 좌경적 사상 및 좌경적 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회복은 발전을 시킨 새로운 정치 광령을 제기하여 모택동의 올바른 노선을 대립하였다. 모택동에 져서 중국혁명의 전략 문제는 주로 이 새로운 좌경 기회주의 노선이 군사적 측면에서 범한 오류를 비판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당내에서 이그릇된 새로운 좌경적 노선이 지배한 기간은 1931년 1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로부터 1935년 1월 기주성 준위에서 진행된 당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이 그릇된 노선의 지도를 종식시키고 모택동 농지를 주석으로 하는 당중앙의 새로운 영도가 시작된 때까지이다. 이 그릇된 작용 노선은 당내에서의 지배기간이 특히 길었으며 당과 혁명에 준 손실이 특히 컸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중국 공군 및 홍군 근거지의 약 90%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혁명 근거지의 수천만 인민을 국민당에게 짓밟히게 하였으며 중국 혁명의 진전을 지연시키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이 작용 노선의 오류를 범한 사람들 중 절대 다수는 장기간 체험을 통하여 이미 자기의 오류를 인식하고 시정하였으며 당과 인민에게 유익한 많은 사업들을 하였다. 이들은 다른 여러 동지들과 함께 공통된 정치적 인식의 기초 위에서 모택동을 중심으로 상호 단결하였다. 이 오류는 토지혁명 전쟁에 아주 큰 손실을 가져다 주었으며 제5차 반포의 토벌에서 적을 타도하기보다 오히려 근거지를 상실하고 홍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오류는 1935년 1월 준위에서 개최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시정되었다. 다른 하나는 1935에서 1936년의 장국도 우경 기회주의의 오류로 이 오류는 당과 홍군의 규율을 반대, 홍군 주력의 일부분에 아주 큰 손실을 끼쳤다.
중공 당국의 견해에 의하면 장국 또는 중국혁명의 반역자이다. 일찍이 투기적으로 혁명에 참여하여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그는 당내에서 아주 많은 오류를 범하였으며 그의 죄악은 매우 크다.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으로는 1935년 홍군의 북상을 반대하고 홍군의 사천성, 서강성, 간해의 소수민족 지역으로 퇴각시킬 것을 주장한 패배주의자이며 취소주의자라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반중앙적 패반 활동을 하며 계례중앙을 조직하여 당 및 홍군의 통일을 반대함으로써 홍군 제4방면군에 중대한 손실을 준 것이다. 홍군 제3방면군과 그의 많은 간부들은 모택동과 당중앙의 꾸준한 교양에 의하여 당중앙의 올바른 영도로 신속히 돌아오게 되었으며 그 후에 투쟁 과정에서 영예로운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장국도 자신은 끝끝내 고치지 못하고 1938년 봄 홀몸으로 섬서 감속 영하 변구에서 도망 국민당 특무 집단에 가담하고 말았다. 그 우경 기회주의자들은 흔히 투항도 모자라서 변절하게 되죠. 그러나 중앙에서 올바르게 지도를 하고 홍군 내의 당원과 지휘관 및 전투원들이 각성함으로써 이 오류도 드디어 시정되었다. 이 모든 오류들은 우리의 혁명과 전쟁에 불리한 것이었지만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였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우리 당과 홍군은 더욱 굳건하게 단련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기세가 드높고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혁명전쟁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 전쟁은 중국을 해방시키는 기치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혁명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의 시선은 모두 우리에게 쏠리고 있다. 새로운 항일 민족 혁명전쟁의 단계에서 우리는 중국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동방 및 세계혁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의 혁명전쟁은 우리에게 올바른 마르크스주의적 정치노선뿐만 아니라 올바른 마르크스주의적 군사노선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15여 년에 걸친 혁명과 전쟁은 이미 이러한 정치노선과 군사노선을 단련해내었다. 전쟁의 새로운 단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노선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더욱 발전시키고 충실하게 풍부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적을 타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확신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올바른 정치 노선 및 군사 노선은 저절로 순조롭게 생성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고 발전된다. 그것은 자경 기회주의와 투쟁해야 하는 한편 우경 기회주의와도 투쟁해야 한다. 혁명과 혁명전쟁을 해치는 이러한 유해한 성향들과 투쟁하지 않고 그것들을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노선의 확립과 혁명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내가 이 책자에서 자주 그릇된 견해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이다. 자주